이번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네. 코로나19 이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봐라.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70% 달성했다. 사실은 본인의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에서 저 정도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 탈탄소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진전되고 있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주는 그런 캐릭터, 그다음에 한국의 위상의 전반적인 그 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예.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이번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네. 코로나19 이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아프리카 네. 6%밖에 안 돼요. 네, 네. 그 문 대통령이 꽤 좀 자랑을 했죠. 연설 속에서 우리나라를 봐라.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70% 달성했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역량으로 세계를 돕겠다. 네. 저개발을 돕겠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천명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백신 검사 키트부터 그다음에 3T라고 흔히 얘기했던 테스트, 트레이스, 트릿, 네. 그러니까 테스트 검사해서 추적해서 치료하는 이 3T라고 하는 원칙, 검사 키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모방하고 따라했거든요, 모델이 돼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11월 1일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제 돌입했죠. 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실제로 여기까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도 이게 우리의 의료 범위, 의료 캐파, 의료 능력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이게 회복의 길을 간다면 이거는 정말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전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델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 그 전파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백신 허브 되겠다. 예. 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백신은 없지만 생산처로서는 우리도 네, 꽤 그렇죠. 많은 양을 그리고 지금 이제 감당하고 뭐 있죠. 과거에는 원유, 석유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예. 최근에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단 말이죠. 근데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만큼이나 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자체 백신까지 가게 되면 이거를 제3세계 또 아프리카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훨씬 더, 야, 이런 선진국도 있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이 안심을 하고 대한민국을 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백신이나 반도체, IT 기술, IT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제3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과 함께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힘이거든요. 예. 이게 한국에 대한 평판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것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이 다양한 거리들, 요소들이 또 같이 공급되면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문화, 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수용성이 높아지는. 뭐 백신도 나누겠다고 하고 IT 기술도 뭐 전파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한국은 다르다. 그들과 함께 간다. 우리 기술력도 많이 준다. 예. 대신 우리 더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기술로 준비해서 나간다. 뭐 네. 이런 것들이죠. 좀 총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G20 그리고 바로 이어진 지금 뭐 진행 중인 거죠. COP26. 예, 유럽 순방 속에서의 외교 성과라든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걸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약간 평가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본인의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에서 저 정도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 탈탄소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진전되고 있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주는 그런 캐릭터, 그다음에 한국의 위상의 전반적인 그 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예.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저는 이러한 점 특히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국가들 중에서 정말 제국주의 침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주는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이 갖게 되는 신뢰감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와 이거 기후위기 탈탄소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다차원 함수예요. 예. 이 다차원 함수를 어떻게 풀어갈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이 한국의 그 대통령 그리고 한국 자체가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위치를 잡았구나. 뭐 이런 좀 뿌듯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